건축 음향 시뮬레이션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건축 도면을 보고 음향 특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건축 설계 도면을 보고 음향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축 음향 설계 단계에서 음향 특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잔향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 유일합니다. 음향 특성을 시각화하는 것은 건축 음향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운드 레벨 메타로 좌석마다 음압 레벨을 측정하여 음압 레벨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향 특성을 시각화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음향 설계 단계에서는 만들 수 없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콘서트홀을 설계할 때 홀의 음향 특성을 완성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홀의 음향 특성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직접 들어보고 음향 특성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이 완성된 후에 음향 특성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홀의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여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계산해보고 음향 특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향 시뮬레이션은 음향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음향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 음향 특성이 애초에 목표라는 값이 안 나오면 설계를 수정하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원하는 목표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공사 완료 후에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향 시뮬레이션은 음향 설계 단계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음의 물리적 현상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구사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향 시뮬레이션은 설계자에게 3차원의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설계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홀의 벽면, 천장의 기울기나 내장 재료 등을 설계합니다. 음선도는 무대에서 객석까지 음의 전달 경로를 알 수 있고 어느 벽면이 반사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명료도에 방해가 되는 에코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음향 시뮬레이션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예측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파장보다 더 작게 도면을 입력하고 각 부분에 차제 흡음률을 입력을 합니다. 건축음향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입니다. 잔향 감색 곡성 그리고 각종 파라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각 주파수 대역별로 잔향 감색 곡성과 잔향 시간이 나타납니다. 125, 250, 500, 1, 2, 4K에서 잔향 감색 곡선입니다. 또 D50, C80, LEF, SPL 등 각 좌석에서의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칼라로 표현해서 차이를 알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측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강의실에서 음향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잔향시간 주파수 특성, 흡음률 데이터, 각종 잔향시간 데이터와 흡음률 데이터입니다. 1지점에서의 반사음 패턴입니다. 실측한 데이터고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반사음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 반사음 레벨이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지점에서의 반사음 패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형상이지만 세세하게는 미소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향 감색 옥슨입니다. 1지점에서 실측한 거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입니다. 두 경우 다 잔향 시간은 1.1초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7지점, 7지점에서 실측한 잔향 감색 곡선입니다. 이 곡선도 1.1초로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지점에서 잔향 시간 실측치와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검은 점이 시뮬레이션 값이고 흰 점이 실측 값입니다. 모든 좌석에서 잔향 시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I 값입니다. STI 값도 시뮬레이션 값과 실측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50은 오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사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80도 오차가 많습니다. 이 또한 반사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잔향시간 주파 특성입니다. 저역에서 실측치와 시뮬레이션 값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전반적인 반사음 패턴은 일치하지만 미세한 부분을 관찰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잔향시간과 STI 같은 거시적인 파라미터는 비교적 데이터가 일치하지만 D50과 C80과 같은 미시적인 파라미터는 데이터의 오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사음 패턴이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대략적인 음향 데이터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오차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도면을 간략화했다는 것, 또 흡음 데이터의 부족, 흡음제의 시공 방법에 따른 흡음률 변화, 또 의자의 흡음 문제 등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잔향시간의 비교치입니다. 저역에서 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이고 이것은 홀에서 완성된 후에 실측한 잔향시간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평균치, 평균한 실측치입니다. 시뮬레이션 값과 실측치가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흡음률은 잔향실에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시공 방법에 따라서 흡음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잔향실에서 측정한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지만 시공 방법에 따라서 흡음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흡음제이더라도 시공 방법에 따라서 흡음률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층의 두께에 따라서 흡음률이 달라집니다. 공기층이 10mm인 경우 160mm인 경우에 흡음 데이터입니다. 저음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시공 방법에 따른 흡음률은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측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설계 목표치를 전부 만족했다고 해서 음향 품질이 좋고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의 목표치고 시뮬레이션의 예측치 결과입니다. 이 값이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량화할 수 없는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향음의 품질, 잔향감, 반사음 패턴의 음질, 음량감, 공간감, 자연성, 형상에 의한 음질 차이는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상이 이렇게 다른 두 공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음향 파라미터가 똑같이 나왔으면 음향 생태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간의 음향 특성은 제일 먼저 형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다목적 홀과 같은 프로세니엄 형태, 콘서트 전용 홀과 같은 온룸 형태의 잔향 상태는 음향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또 직방체형, 부채콜형, 와인야드형의 음향 상태도 전혀 다릅니다. 또 잔향 시간이 같더라도 잔향감은 전혀 다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형상 차이에 의한 음향 상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은 음향 경험으로만 음향 설계를 하였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음향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향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모의 실험이고 공간 음향 특성의 극히 일부분밖에 알 수 없고 음향 상태가 좋은지는 거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실내 음향 효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설계 도구로서 설계를 하기 쉽게 해주는 수법이지만 설계의 본질적인 기술적인 판단은 설계자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은 어디까지나 고급 기술자에게 도움을 줄 뿐이며 초보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향 시뮬레이션 전에 건축 음향 지식과 경험으로 좋은 홀의 음향 특성이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홀의 음향 조건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